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41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허유루 아나운서, 그리고 성정경 기자, 그리고 오늘 또 취재를 맡은 이지성 기자, 그리고 또 오늘 스트레이트 후 스튜디오에 아까 화면에서 만나뵀었던 또 손님이 한 분 찾아주셨습니다. 환경운동가 서봉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아까 이제 화면에서 이지성 기자랑 같이 정말 그 쓰레기 산을 오르시면서 이렇게 실태를 또 고발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환경부에서 그 불법 투기 감시위원으로 활동을 또 하고 계시다면서요? 먼저 스트레이트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봉태입니다. 약간 좀 어색하시죠? 아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그 8년 동안이나 이런 불법 쓰레기산을 만들었던 최씨 일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좀 어쨌든 법적인 처벌을 받는데 크게 기여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크게 한 건 없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추가로 또 고소를 또 하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 사람 입장에서 제가 괴롭죠. 아니 근데 뭐 그게 괴로울 거면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됐었죠 사실. 예. 그렇긴 한데, 아니 어떻게 해서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이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뭐 쓰레기 이렇게 강에서 줍는 거 이제 봉사활동하고 하다가 네. 19년도 5월경에 그 제가 이제 공장 부지를 개발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그 매수하신 분이 쓰레기 투기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부지를 공사하셨고 네. 그걸 판매를 하셨고 그걸 산 사람이 임대를 줬는데, 공장 부지인 줄 알고. 그렇죠. 공장 부지를 사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그렇죠. 줬는데 쓰레기산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그 케이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범인만 잡으면 이게 해결이 다 될 줄 알았는데 범인을 잡고 쓰레기 처리 이행 각서를 적고 뭐 약속을 했는데 계속 약속을 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툼이 좀 벌어진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난데 이제 가는 거를 따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또 저하고 만나갖고 쓰레기를 언제까지 치우겠다 그러고 다른 데서는 땅을 파갖고 또 쓰레기를 묻고 있더라고요. 거기 한 곳만 한 곳이 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했는데 제가 파악했는 거로는 의성 쓰레기상 초창기 멤버였어요. 그 19년도에 CNN 보도됐던 그 위성의 쓰레기 매립. 거기에 초창기 멤버가 이제 나오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두 번째 멤버고, 그 초창기 멤버하고 이제 이 경기도 쪽에 환경 기자, 노 기자라고 있는데 노 기자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투기를 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자가 끼어 있군요. 네네. 진짜 말 그대로 조직적으로 이걸 그렇죠.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의성 쓰레기산 1기 멤버 출신 그 이제 장이사라는 사람은 지금 요번에 추가 사건을 또 고발을 해갖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원래는 영천 사건 가지고 올 가을에 출소 예정이에요. 올 가을에 출소 예정인데 최근에 이제 그 고소가 또 다시 불법 매립했는 게 하나 고소되는 바람에 아마 한 2년은 더 있어야 돼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서 선생님께서 예. 직접 고발을 하신 사건이네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용기가 없이는 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정말 정말 너무 좋은 일을. 그러게 아까 저희가 예. 얘기하면서 이게 조직화돼 있다 그러고 거의 조직 폭력 수준으로 뭐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두려워하거나 그런 뭐 일신상에 좀 위협이 오거나 이런 것도 또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실질적으로 들어요. 뭐 신변 위협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떤 식이었나요? 뭐 칼과 찔러 죽인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런 거 겁나면은 사실 이 일을 못 하죠. 야, 이게 조심하셔야 아무렇지 돼요. 않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미루어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첫 번째 그 자료에서 이지성 기자랑 같이 그 현장 가신 거를 저희도 함께 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게 밑에서 봐가지고는 모르겠던데요. 이게 일반인들이 지나가면서 봐가지고는 여기에 쓰레기산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 안 전혀 되더라고요. 모르죠. 그 패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패턴이 옛날에는 그 농지에다가 이제 담장을 울타리를 쌓고 조금씩 하다가 이게 돈이 되니까 규모가 커져갖고 이제 큰 공장 같은 거를 네. 임대를 하고 거기에 창문을 다 가려요. 첫째. 아. 보통 공장에 보면은 2m 높이에 1m 높이에 보통 창문이 있고 6m 높이에 창문이 있는데 네네. 그 창문을 안에서 다 가립니다. 그리고 보통 그 메시 펜서 그래갖고 구멍이래 뚫리는 거 철사식으로 되어 있는 그 공장의 담장을 보통 푸른색으로 해갖고 많이 쌓잖아, 그죠? 예. 그럼 공장 안이 다 보이잖아, 마당이. 근데 그거를 이제 공차장에 그 EGI 펜석하는 게 있어요. 공차장에 그 안에 가리는 거 있는데 그거로 공장을 다 감쌉니다. 그러면 공장 안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건설 중인 건물들 그렇죠. 가벽 같은 식으로 예. 해가지고 안이 안 보이게. 예, 그게 EGI 펜석하는 건데 네네네네. 그거를 4m에서 6m 정도 높이를 공장 전체를 쌓고 그리고 공장 창문을 가리면은 저녁에 이제 쓰레기차가 들어가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공장의 외형은 있는데 그 안은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입구만 막아놓으면 출입구도 사람이 왔다 갔다 못하니까. 보통 대문을 4m 높이로 다 가립니다. 출입구도. 출입구도. 예. 보통 공장에 보면 스텐 파이프로 해놨는 거 자바라식으로 이제 대문을 이래 해놓는데 네네네네. 그거를 다 열고 거기다가 대문을 새로 만들어요. 한 4m 높이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미닫이 문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은 뭐 예. 없애버리고 아예 그냥 자기들만. 그러니까 아까 액수도 좀 놀랐어요. 이게 그거 하나만 조금 한탕 해버리면은 뭐 많게는 뭐 1-20억 뭐 이상 뭐 이 정도 수익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폐기물 투기를 하게 되면은 한 달 안에 총책들이 버는 게 한 10억 정도는 벌어요. 기본적으로. 한 달 안에. 예,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 굉장히 큰 거죠. 아까 보신 영천 쓰레기산도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게 불과 4개월 안에 만들어진 산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넉 달 만에 3-4개월 안에 들어온 10m 만들어지고 높이에 방치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산이. 이 기자도 현장 가보니까 좀 어땠어요? 저희는 화면으로 보는데도 정말 그 코가 아릴 것 같은 착각이 들던데. 정말 TV 화면에 냄새가 안 나는 게 다행이다. 아니 좀 고생 좀 했죠. 아니, 저는 고생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 현장을 맨날 다니시고 네. 제가 그러니까 기사 쓰는 와중에 또 확인한다고 전화를 드리면 그 밤에 또 잠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생업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쓰레기 대단하십니다. 투기범 잡는 일에 투신하시는 게 정말 저는 제가 뭐 그거 잠깐 다녀왔다고 힘들었다 말할 입장이 아니죠. 그래도 이제 그 미처 못 보신 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암 MBC가 있는 이곳 이 상암동이 난지도였죠. 네, 난지도였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제가 외삼촌이 일산 사셔갖고 이쪽 지나갈 때 냄새가 되게 강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도 조금 있거든요. 강변북로 타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였나요? 근데 그 난지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다 같이 묻었던 그렇죠,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는 냄새가 뭐 상상을 못할 악취였고 그야말로 생으로 저희가 묻었죠. 갔던 네. 그 쓰레기사는 사실은 건설 폐기물과 네네. 사업장 폐기물 중심이지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악취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초소 입구에 있을 때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쓰레기산 앞에 가니까 거기서 냄새가 훅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게 겉으로 봐서는 그냥 건설 쓰레기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것도 안에서 부패되고 있고 그렇죠. 문제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이지성 기자가 이제 우리가 추정컨대 1급 발암 물질인 이제 성면이 들어갔을 충분히 그 여지가 있는 그런 이제 폐해 자재들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인데 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그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요. 어쨌든 환경적으로도 참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나온 뭐 예를 들어서 벽돌 같은 거 나온 것만 다 쌓아놓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이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겠던데요. 보통 저게 이제 발암 물질이나 이런 거는 건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업체에 있어 갖고 그거를 먼저 철거를 해가요. 그렇죠. 그 보통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조성할 때 이제 보통 주거지를 전부 다 철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발암 물질을 먼저 검사를 하고 그거를 발암 물질 처리 업체에서 이제 성면을 전부 다 회수를 해갖고 난 뒤에 일반적으로 장비 가지고 이제 집을 다 부수거든요. 그러면 그 부수는 거를
전부 다 이제 처리 업체로 다 들어가기 전에 건물 부수기 전에 이제 이걸 다 분류를 해야 돼요 원칙은. 네네네. 분류를 해서 나무는 나무대로 이제 뭐 FRP는 FRP대로 이렇게 비누는 비누로 다 분류를 하고 그러고 이제 콘크리트를 벽돌이나 이런 걸 집을 파설해서 이제 콘크리트 업체를 보내고 나머지는 쓰레기 업체로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공기나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걸 한 몫에 다 파설해요. 그러고는 그 콘크리트 처리 업체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 거예요. 원래는 철거하기 전에 원칙은 그렇죠. 먼저 이거를 분류를 해야 네, 되는데 그래서 불법 투기 들어왔는데 보면은 보통 인테리어 그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이 많아요. 인테리어 폐기물. 철거 폐기물들이. 그 지금 현재는 투기가 되는 게 건축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이 이제 수지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더 가면은 화학 물질 쪽으로도 또 투기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이제 방화를 위해서 군산이나 그 다른 지역에 폐기물 투기됐던 자리에 보면은 불이 나는 게 그게 단기간에 불이 났는 게 저게 자연 발화가 아니고 화학 물질이 쓰레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갖고 이제 공장 안에 쓰레기를 쌓을 때 그 안에다가 알루미늄 강제가 있는데 알루미늄 그거 가공하면은 먼지 같은 가루가 나와요. 네네. 그거는 물이 접촉이 되면 발화가 됩니다. 니켈 같은 거하고. 비만 와도 위험할 수 있는 거네요. 금속이 예, 산화되면서 이제 그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쓰레기를 이래 안성 사건에서 그게 있었는 건데 안성에는 지금 쓰레기를 덜어내봐야 아는 상황인데 쓰레기를 적치를 할 때 네. 물을 뿌리면서 했었어요.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먼지 날리지 말라고 물 뿌리는 건데 사실은 그 물이 근데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지를 나지 말라고 뿌리는 그것도 있지만은 쓰레기 압축되는 거에 차에서 하차할 때 물을 뿌리면서 적체를 하게 되면은 그 물이 2달, 석 달이 있다가 쓰레기에서 틈 사이로 계속 흘러내리면은 침출 수가 쓰레기 밑에 그게 니켈이나 뭐 알루미늄 강제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중금속. 거의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물이 흘러내리면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발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대지평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네네. 불이 나면은. 쓰레기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요. 대집행의 순위가 뭐냐면은 쓰레기 투기범들은 자기 돈으로 안 치우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여긴 문제되니까 의성 쓰레기산처럼 정부가 나서서 대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 안 대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구상권을 있네요. 손 안 대고 처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을 땅주인한테 청구하게 청구하고. 되는 거죠. 그럼 투기범들은 정말 손 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집행의 1순위가 되기 위해 불을 내는 곳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나쁜 문제가 있네. 사람들이네 이거. 이게 대지평을 하는 이유가 화재가 나면은 이제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대지평을 하고 난 뒤에 폐기물 공급체한테 이게 추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지들만 있으니까 위에 상부 노선을 모르잖아요. 총책이 누군지. 네. 그러면은 바지한테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제일 쉬운 게 건물주거든요. 건물주 재산을 압류를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 세금으로 취하는 대지평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느냐 그것도 회수가 또 안 돼요. 보통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매매가의 그렇죠. 70% 정도 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그렇죠.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린 애들은 또 먹고 튀어버리고. 그렇죠. 그럼 땅주인만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정부가 전혀- 투기범들을 먹이 살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다고 그 집행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그렇죠. 뒤에 또 더 큰 화재라든지 위험하니까? 이런 위험 네. 때문에. 그래서 이 야, 사람들을 진짜- 초기에 잡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네요. 어느 정도 투기했을 때 잡아야 더 큰 산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힘들잖아요. 아니 현장에 특별사법경찰관과 같이 가셨는데도 눈앞에서 투기범 놓친 적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쓰레기 만약에 여기 공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 오늘 저녁에 쓰레기 투기가 들어온다. 네. 그러면은 특사경한테 이야기해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이 현장을 덮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체포영장 신청을 하게 되면은 쓰레기 투기가 얼마 됐느냐 오늘 저녁에 할 거다. 안 그러면 뭐 어제 했는데 한 100톤 들어왔다. 양이 적어서 안 돼요 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체포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그 공장 안에 반 이상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장을 받아가 그 체포를 하면은 쓰레기를 누가 치우냐는 거죠.
그 영장은 또 그러네요. 우리 검사님들이 예.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모습이 막- 체포영장이 그러니까- 한번 100톤 안에 살아보셔야 이게 100톤이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텐데. 처벌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단속을 할 수 있을 때만큼을 채우려면 그때 이미 늦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때 이미 치울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그렇죠. 정도까지 돼야 네네. 단속을 할 수 있다. 야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니, 쓰레기가 근데- 가득 찬 창고를 같이 갔는데 네. 쓰레기가 막 삐져 나와요. 눈에 보여요. 이거 문을 따고 들어갈 권한이 없죠. 특사경에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투기범들이 왔어요. 압수수색에 왔는데 당하니까. 잠복하고 있는 선생님이랑 특사경을 보고서 트럭에 타버리고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그 트럭 문을 열 권한도 특사경이 없어요. 그냥 놓쳐버리는 거죠, 사람을. 특사경인데 특사경이 이제 원래 이제 수사관이나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수사관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지자체 같은 곳에서 특별 사법 경찰권을 예. 부여한 사람들을 예. 특사경이라 그러죠. 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공무원들, 단속 공무원들 보통 네. 특사경이죠. 근데 이게 또 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환경직으로 오게 되면은 다른 쪽에 허가 부서에나 있다가 환경직으로 왔을 때 그러면은 환경직에 와서 이제 그러면 네가 사법 경찰관 해라. 그리고 검찰에 신청을 해서 서류가 나오고 네. 환경부에서 교육을 받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업무를 이래저래 뭐 좀 익히다가 한 6개월 정도 가다가 보면 다른 업무 좀 하다가 얼마 안 돼 갖고 또 다른 부서로 그렇죠. 또 가요. 아. 그러면 실제로 근무하는 그 사법 경찰에 대한 업무를 보려고 바깥에서 다니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다른 부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또- 그런 보직이 이제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순환 보직이 돼서 길게 또 못 시키고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 또 순환 보직에 대해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거 다닐 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정말 놀고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1년 이상 추적을 하면서 계속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업무에 대해서 그거 이렇게 저렇게 뭐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더라고요. 너무 적어서, 다른 일들이 사람. 많아서 사람이 이게 적어서. 인원은 적고 우리가 시나 군에 가갖고 저녁에 불 꺼지는 부서가 제일 늦게 꺼지는 부서를 딱 보면 환경직이에요 전부 다. 아 그렇군요. 11시 12시 대가 불이 꺼져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올바로 시스템 신고하는 거 그거 접수하고 그러고 올바로 이- 시스템은 정부에 등록하는 시스템이에요.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움직이려고 하면 올바로 시스템에 이제 다 올려야 되거든요. 네. 배출 신고하고 수지 분발하고 최종 처리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폐기물 인허가 관련 그리고 민원 네. 그리고 현장 단속 이 네 가지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네. 아. 학교 졸업하고 시험 쳐서 각 공무원 됐으면은 환경직으로 오잖아요. 네. 3개월 안에 거의 사표 다 써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갖고 이거 할 바에야 내가 밤 11시까지 근무한 바에 공부도 했어. 다른 직으로 가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럼- 저희 방송 보면은 협박받은 공무원도 있거든요. 예, 그 폐기물 관련 업체가 보면 조직 폭력배가 많은데 사법 경찰관들이 전부 다 이제 주임급 이게 이제 9급, 8급 이러니까 그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조사하는 과정에 조용하게 그래요. 저녁에 칼까 찔러 죽여본다고. 예, 이 사법 경찰관이 수사했는 거 가지고 환경부든 검찰이든 서류를 올리면 영업 정지, 안 그러면 허가 취소 그렇죠. 이러니까 그냥 칼까 찔러 죽인다고 대놓고 이야기해요. 행정처분이 자기들에게는 경제적 타격이 크니까 엄청 크죠. 보복하겠다라는 네. 거를 협박을 계속 한다는 근데 이런 말씀이시고. 업무를 경찰이 맡는 게 아니라 구급 공무원, 주무관들이 맡고 있다는 현실인 거죠. 경찰은 왜 안 맡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맡으려고 안 이게 하죠?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 게 요거는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보통 구청에서 이제 주거지에 쓰레기를 버리면은 구청에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쓰레기잖아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쓰레기 봉투를 디벼서 전부 다 배출자를 뭐 찾든지 뭐 전기세 요금을 찾든지 고지서를 찾든지 이런 거 찾아가는데 이거를 하는 과정에 폐기물이 연루가 되니까 폐기물도 쓰레기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쓰레기는 시청으로 전화 세역해요. 아하. 112 관제센터에 있어. 왜? 쓰레기 사건이 진짜
구청 사건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 전라도 지역에서 그 단속하는 날 네네. 112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시청으로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시청 공무원은 특사경이 오면은 긴급 체포 권한이 없으니까 형사들을 보내달라. 네네. 이게 총책을 잡아야지 주범을 잡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파출소에서 순찰차 왔는데 그냥 신분을 확인하고 범인 그거 뭐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범인 가는 거 잡도하고 그냥 눈앞에서 가는 거 뻔히 보고 있었어요. 이게 그 현행법상으로 현행범은 바로 이제 어쨌든 긴급 체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지금 방금 쓰레기가 네. 시청 소관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혹시 법적은 좀 법안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처벌- 현재 제가 법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네네네네. 우리가 보통 쓰레기 그 단속을 환경부에서 이제 시청으로 해서 사법경찰관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쓰레기를 대통령이 언제까지 치워라. 그러고 단속을 어떻게 해라 지시가 내려와요. 자 그러면은 경찰이 개입이 돼야지만 이게 긴급 체포가 되고 현행범 체포가 현장에서 차에 있는 뭐 서류든 이런 거를 다 빼떨어 갖고 볼 수가 있고 총책이 누구고 돈은 어디로 받았고 물건은 누가 받았고 그 자리에서 다 확인이 돼야 되는데 경찰이 없으니까 그냥 시에 데리고 와갖고 진술서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투기범들은 여기에 대해서 스토리가 다 있어요. 네네. 현장에서 잡혔을 때 니는 무슨 역할 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해놔놓고 현장에서 잡혀가 시청에 가서 진술서는 그냥 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공무원은 받아 적는 것밖에 없어요. 조사 수사를 권한이 할수 많지는 있는 않으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핸드폰도 못 빼들고 네네네. 차 안에 있는 서류도 못 빼들고 그러면 점검으로 그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이거는 혹시 오늘 이제 정치권의 우리 그 보좌관님들이나 예. 국회의원 보좌관님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오늘 방송 특히 우리 스트레이트 후 내용은 좀 청와대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19년도에 사실 그 의성 쓰레기산 나왔을 때 대통령 지시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이 다 되도록 크게 지금 개선된다기보다는 계속 이걸로 한탕 해먹고 이렇게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예. 이걸 그걸 근절하려면 경찰한테 맡기고 그것도 사실 광역 수사가 가능한 조직에 맡겨야 해요. 그렇죠. 이게 지역을 전국구 넘나드니까. 조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선 그냥 지역 서 경찰이 맡아야 이 전국으로 뻗어 있는 조직을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네요. 광역 수사가 가능한 곳 그리고 이렇게 잡았을 때 뭐 인센티브나 가점을 준다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경찰들이 나서서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아니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법안 자체도 그 이제 처벌 조항이 너무 약하진 않을까도 사실 조금. 거기 처벌이 7년 이하에 7천만 원 이하거든요. 근데 이제 20억 벌고 7천만 그렇죠. 원 내면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서봉태 선생님이 정말 어떻게 그 전략을 짜셨냐면요. 이게 한 번 들어가 봐야 뭐 최대는 7년이지만 2, 3년밖에 안 나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여러 건을 접수를 시켜버리면 그걸로 2, 3년 살고 나오니까 음.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씩 한 하나씩 건으로 하나씩 넣고 추가하는 나올 때쯤 네. 되면 다른 건으로 또 고소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고 그런 전략을 짜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늘 그 안전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독하다 그러겠죠. 저승사자. 아니 근데 지금 전국에 발견된 그런 쓰레기산 오늘 이제 보신 곳은 이제 몇 군데였습니다만은 뭐 400곳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감춰진 것까지 하면은 이게 숫자가 좀 걱정스러울 정도인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땅 속에 매립되는 거하고 아직 안 밝혀졌는 거는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도 모르는 것도 있고 일부 아는 것도 실제로 보고를 모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폐기물을 일반 공장에 불법 투기를 했을 때는 그 대집행을 했을 때 처리 비용이 지자체가 70%를 물어야 돼요. 환경부가 30%를 물고. 재정적 부담이 지자체 있는- 예산이 넉넉지 않은 곳은 또 이것도 엄청난 부담이 그리고 되거든요. 이제 사업장에 대해서 보관량 초과로 해갖고 투기가 됐을 때 옛날에는 앞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공장을 임대를 해서 바지를 내세워서 쓰레기를 투기를 하는 거였고 네. 지금은 폐기물 사업장에 허가를 내고 폐기물 사업장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보관 물량이 보통 한 500톤 정도, 1000톤 이렇게 되면은
공장을 큰 거를 이제 임대했을 때는 그 안에 뭐 10,000톤, 20,000톤, 30,000톤 이렇게 적치를 할 수 있으면 다 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보관량 초과로 해갖고 처벌받기도 처벌이 또 가벼워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70%, 지자체가 30%,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는데 불법 투기되는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뭐하는 이고 지자체가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감추고 있는 것도 있다고 봐야 돼요. 보고하는 순간 돈 드니까. 그렇죠. 지방 재정이 하면은 충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나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니까. 야, 제발 이거 그 굉장히 진짜 오늘 복잡하네요. 방송은 우리 환노위 쪽 그 의원님들 좀 보십시오. 좀 이 정치 인사한다고 너무 정치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일단 그쪽에서 무언가를 좀 어쨌든 법안을 좀 더 강하게 발의를 해주시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이거를 좀 해줘야지.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고발과 현 실태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는 것 외에 우리가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시급한 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법이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좀 있겠고요. 그 중앙부처에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폐기물 사건을 광역수사대에서 전담을 하게끔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게 현행범으로 우리가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 가는데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면 경찰이 안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왜죠? 보통 조직폭력배 사건은 지역하고 지역이 보통 2개 지역이잖아. 3개 네네네. 지역까지 그죠? 그러면 그 2개 지역만 조사를 했을 때 뭐 조직폭력배가 5명이 들어왔다. 5명에 대한 점수가 뭐 인당에 1점이면 5점이 올라간다. 경찰이 받는 인사 한 고가 달 같은 거 한 달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건을 네. 정리하는데 5점이 받는다 네. 그러면은 폐기물 사건은 전국에서 쓰레기가 다 오니까 만약에 경주에 쓰레기를 받는다. 그러면은 전국에서 경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주에서 경찰들이 이거 수사를 하고 하면 대한민국을 다 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수사 기간이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1점도 없어요. 그렇죠. 잡아놓고 보면 형량도 낮고 낮은 네. 범죄고 그리고 그냥 이제 동네 건달 하나 잡는 게 점수가 더 높은 건 거죠. 뭐 이렇게 흥미진진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뭐 보통 요 정도 하면 녹화 마칠 시간인데 너무 재밌어서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선생님.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방송에서 물론 현장에 대한 쓰레기 산에 대한 고발도 있었습니다만은 정책 얘기도 뭐 좀 짧게나마 그래도 정리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서 아니 근데 말 나온 김에 그 환경운동가시니까 네. 어떻게 쓰레기 분리배출은 잘 하시죠? 쓰레기 뭐 현장에서 그런 거는 다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는 뭐 집사람이다. 선생님 이 요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강큰 남자 이거 다 우리들이 해야죠. 같이 하는 거죠. 집사람이라니 선생님. 아니 되게 멋있게 이렇게 한 30분 끌고 오셨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요즘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음식 진짜 많이 네. 시켜 먹게 되는데 이게 저는 오늘 되게 놀랐던 게 배달 음식에 오는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수 있도록 나온 용기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지성 기자?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업체들도 재활용이 되는 용기를 쓰는 업체가 있고 네. 안 쓰는 업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보시면 분리배출 삼각형 화살표 모양 다들 아실 거예요. 네네네. 거기에 뭐 이렇게. PP라고 써 있는 거는 되는 애고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시켜 먹은 배달 업체는 종이 그릇을 쓰더라고요. 그건 되는 애고요. 근데 아더라고 영어 OTHER 아더라고 써 있는 애는 재활용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이제 딴 애인데 다른 애인데 네. 아더니까 다른 애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얘는 사실 그냥 우리는 뭐 분리배출하기 편하게 플라스틱류는 다 거기서 거긴 줄 알고 그렇죠. 다 열심히 씻어가지고 배출하잖아요. 심지어 막 이렇게 세제 써가지고 정말 우리 집 그릇 닦듯이 닦아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재활용 분류장에 가면 아더라고 써있는 애들은 따로 분류돼서 그냥 소각장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소각장으로 보내면 그냥 일반 우리 저기 뭐죠 종량제 봉투에 넣는 거 넣어도 소각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럼 종량제 일을 두 번 봉투.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분류를 다시 해야 되잖아. 가서. 그래서 분류장 대표도 아까 우는 소리를 한 게 사실 이거 들어온 걸 팔아서 우리는 먹고 사는데 여기서 30-40%가 이렇게 쓰레기로 나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재활용률 우리가 재활용 강국이잖아요. 근데 강국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집계되는 재활용률은 그 재활용 분류장에 입고되는 들어오는 숫자를 거.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좀 부풀려진 감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더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분리배출을 하든 종량제 봉투에 버리든 똑같은 태워지는 결과네요. 건데 어.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는 되게 아까 이제 해외 사례도 이지선 기자가 좀 취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소각에 대한 저도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태우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태워가지고 다이옥신 얘기 나오죠. 유해가스가 막 이렇게 나고 근데 생각보다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에서 권장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방법이 네. 1번이 일단 발생량을 줄이자. 아 물론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를 들어 제조업체들이 아더 용기는 쓰지 않는 거 아예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재활용이고 세 번째가 소각이에요. 그러니까 소각을 권장하고 있는 방식인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유엔이 정하는 최악의 쓰레기 처리 방법이 매립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매립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매립이 더 많은 거예요. 소각장이 너무 부족해서. 옛날에는 소각장에서 태우면은 막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온갖 그러니까. 유해물질 나온다고 했고 네. 옛날엔 실제 그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미 공학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적어도 최소 10여 년 전부터는 그거를 깨끗하게 다 잡아내는 기술들이 그런 장치들이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자동차 배기가스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 자동차가 막 수백만 그렇죠. 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집 앞에 있다면은 그냥 자동차 한 대가 있는 거인 거죠. 한 대는 아니겠죠. 한 대는 아니겠지만 좀 큰 차. 어쨌든 그런데 뭐 몸에 좋을 리는 없지만 굴뚝이 우리가 굉장히 높이 생각하듯이 올라 있기 아주 때문에 생명에 위험한 정도까지는 아닌 아닌데 거죠. 우리는 옛날 생각하고 조금 더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근데 라고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네. 저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소각장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것도요. 네. 그것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다면은 옛날에 지었던 건설했던 소각장들이 아직도 돌아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꿀뚝에 뭐 재가 올라오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피해가 지금 근데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소각장에 대한 인식을 이때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연하게 내 몸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럼요. 반대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소각장을 만약에 한다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은요 주민들은 서로 유치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소각장이 지금 꿀뚝 없는 소각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지하로. 예, 지하로 들어가는데 꿀뚝이 없이 쓰레기를 태우면은 그 열로 해서 터빈을 돌려가 전기도 하고 스팀도 난방하고. 나오고 그러면은 소각장이 땅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위에 땅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땅을 남는 걸 가지고 스팀 나온 거를 6차 산업을 해가 뭐 그 생산 시설을 갖췄든지 주민들한테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지에서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거 스마트팜으로 해서 뭐 난방이 필요 없으니까 그쪽에서 스팀 나오는 거로 난방을 돌리고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과연 그게 오지마락할까요? 제 같은 방금- 경우에는 오락하겠어요. 쓰레기 굴뚝 없는- 투사일 뿐만 아니라 약간 정책가로서도 약간 아니 정정을 조금 해야 되는데 어. 굴뚝 없는 소각장 약간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굴뚝은 다 있어요. 근데 연기가 나오는 굴뚝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다 처리돼서 나오니까. 네. 모든 소각장에는 굴뚝이 다 있습니다. 네네. 높이 거기서는 수증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가 유해 나서. 물질들은 다 걸러지고. 네. 좋습니다. 아, 오늘 또 우리 서봉태 선생님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정말 참 이게 대신 저희를 대신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일들을 한 시민으로서 지금 열심히 또 해주고 있는 참 고마운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앞으로도 이 쓰레기 산이 대한민국이 좀 없어지는데 계속해서 저희도 좀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 늘 잘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스트레이트 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예, 오늘 우리 이지선 기자가 아쉽지만 오늘이 이제 1년여간의 스트레이트 팀 생활을 마치고 또 이제 다른 중요한 부서로 일을 또 하러 중요한 일을 하러 갑니다. 또 이렇게 언론 전체를 위해서 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지선 기자 그래도 벌써 왜 또 눈가가 또 이렇게 촉촉해요 또. 아니에요. 언제는 이렇게 날아갈 듯이 드디어 벗어난다고 좋아하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고생도 많았지만 참 여러 가지로 의미 있었던 1년일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처음에 스트레이트에 왔을 때는 되게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40분짜리 프로그램으로 이 거악을 응징한 이 스트레이트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서 뭐 좋은 아이템들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시청자분들이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 기자 생활 중에 이렇게 응원 많이 받은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스트레이트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이지성 기자가 뭐 한 1년 정도 또 이렇게 언론 전반적인 부분을 위해서 또 지금 일을 하러 떠나시지만 크게 볼 때는 제가 곧 돌아오실 것 같다. 1년 정도 있다가 또 여기로 돌아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개인을 위해서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팀을 위해서 저희 후배들이 또 훌륭한 아이템들을 장전하고 네네. 그렇게 중이니까요.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저도 다음에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이트 계속 구독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 자락 깔아놨으니까 부장님. 네. 자, 오늘 스트레이트 후 41번째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고생 우리 이지성 기자에게 큰 박수 보내고요. 예. 그리고 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계속해서 멋진 활동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서봉태 선생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더 드립니다. 정말 이 쓰레기산이 우리 환경뿐 아니라 우리 정책의 변화까지도 오늘의 보도가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본방사수,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